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선수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좀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대단했잖아요. 10년. 그걸 뒤로 하고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로 갔는데 33세요. 이 시점에서 선수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좀 뭐랄까 독특한 조언이 담긴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그 천공 스승이라는 분의 문답 기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기록이랑 그걸 또 분석한 가이드까지 해서요. 이걸 통해 손흥민 선수가 그냥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어떤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뭐 드리블이나 슈팅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논의인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자료들이 그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선수 개인의 미래에는 말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결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요. 말의 질량 그 부분이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손흥민 선수 현재 위치부터 좀 짚어볼까요? 프리미어리그 10년, 다시 말해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활약한 게 아니라 팀의 핵심이었잖아요. 상징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33이면 축구 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새로운 리그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기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이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가 한 팀에 오래 있으면서 헌신한 게 팀 인지도 자체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엄청난 인기의 배경,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단순히 축구만 잘해서는 아닐 텐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 인기가 단순히 손흥민 선수 개인의 축구 실력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했겠지만 시대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그러니까 소위 국격이 높아진 거,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같이 올라갔다.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이 정도 주목받기 좀 어려웠는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안에 뛰어난 인물들이 더 쉽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시대적 흐름하고 개인의 능력이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네. 물론 잔료에서도 나오지만 그 아버지랑 같이 정말 어릴 때부터 기본기 탄탄하게 쌓아온 그 성실함, 그리고 몸에 밴 듯한 예의 바른 태도나 인상, 이런 개인적인 매력도 당연히 중요했겠죠.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시대 흐름하고 잘 맞물려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요. 어떤 점이죠? 바로 인기하고 존경은 다르다.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존경은 어디서 온다고 하나요? 뭔가 축구장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는 그 답을 말의 질량에서 찾아요. 말의 질량?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거나 화려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말 속에 담긴 내용의 깊이, 그리고 그 가치, 또 그 말이 사회나 인류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이걸 의미하는 거죠. 내용의 깊이와 가치, 영향력. 네, 뭐랄까,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용기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그게 바로 말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말의 무게감이네요, 결국. 내용의 가치? 자료에서 BTS 예를 든 것도 그래서였군요. 맞아요.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게 단순히 춤이나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음악이나 메시지에 담긴 그 말의 질량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요. 자신을 사랑하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팬덤을 넘어서 어떤 존경의 차원으로 이끌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중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기를 넘어서는 진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걸 가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와, 심지어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무게가 가벼우면 그동안 쌓아온 인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요. 그만큼 공일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 파급력이 크다는 건데 특히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은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무게감이 다르죠. 그런데 이 말의 질량을 높이는 것하고 관련해서 그의 나이,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라는 이 시점도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3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절대 선수 생활의 끝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네, 오히려 20대에 쌓은 경험, 노하우 이런 걸 바탕으로 힘은 좀 덜 쓰면서도 더 노련하고 뭐랄까 지능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새로운 전성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아, 육체적인 능력은 좀 내려올 수 있어도 경기 운영 능력이나 지혜는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원숭미가 생기는 시기라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30대 초반이 끝이 아니라 원숭미의 시작이라는 관점, 이거 참 신선한데요? 그리고 이 시기가 개인적인 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말도 있었죠? 네.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단순히 뭐 힘자랑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사회적, 국제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아, 영향력. 네, 개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그걸 말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때로는 정치 지도자의 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가진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인가요? 손흥민 선수 정도 위치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전 세계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파워, 그 영향력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요? 그냥 유명하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는 국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국제 공부라는 걸 강조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외국어 배우라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 이상이죠. 여기서 국제 공부는 단순히 어학 능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서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복잡한 역학관대나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 이걸 의미해요. 아, 시야를 넓히라는 거군요. 그렇죠.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에 걸맞게 세상을 보는 눈, 그 깊이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라던가 인권, 빈곤 문제 같은 거요. 이런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파워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단순히 유명한 걸 넘어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좋은 방향으로 쓰기 위한 어떤 내공, 내실을 다져라. 이런 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손흥민 선수의 구체적인 미래의 길, 이건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말의 질량 높이고, 국제 공부하고, 또 뭐가 있었죠? 네, 그 천공 스승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방향을 정리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첫째는 계속 강조했던 말의 질량 높이기. 인터뷰나 뭐 강연 같은 거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점점 많아질 테니 그때마다 좀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거고요. 네. 둘째는 축구라는 자기 분야를 넘어서서 사회에 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 기여 활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사회복지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돕는 일 이런 걸 예시로 들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좀 선한 데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꾸준히 국제 공부를 해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해야 한다. 이겁니다. 듣고 보니 보통 운동선수들이 은퇴하고 걷는 길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네요. 보통은 뭐 지도자나 행정가 아니면 방송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바로 그 점을 자료가 짚어요. 특히 박찬호 선수 예를 들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 박찬호 선수요? 네, 박찬호 선수도 정말 엄청난 국제적 명성을 얻었는데 은퇴 후 활동이 주로 국내에서의 코칭이나 뭐 방송 활동 여기에 좀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그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 넓은 무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 이 자료의 관점은 아주 명확해요. 국제적인 인기를 얻었으면 그 힘은 국내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후배들 기술 가르치는 코치가 되는 걸 넘어서 자신의 그 세계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 전수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의 기여,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가 되라는 거네요. 그쵸. 손흥민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와.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스승, 그러니까 멘토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자료는 스승이 꼭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게 자료는 이 말의 질량을 키우고 또 국제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이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가봤거나 아니면 정말 깊은 통찰력으로 방향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즉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길잡이가 필요하다. 네. 올바른 스승을 못 만나면 아무리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라도 선수 생활 이후에는 결국 그 영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이렇게까지 지적해요. 아, 스승이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 영향력을 인류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인기를 존경으로 바꾸고 순간의 명성을 어떤 지속적인 기여로 전환시키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재능만으로는 가기 어려운 더 높은 차원의 성장, 그러니까 품격을 갖춘 리더로 나아가게끔 이끌어주는 존재.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승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시행착오도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그릇 자체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진짜 글로벌 리더로 커나가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손흥민 선수라는 한 인물의 미래에 대한 조금은 특별한 관점에 담긴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주왕, 이런 타이틀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제 그의 가치는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 숫자로만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 즉 말의 질량, 그리고 사회를 향한 어떤 기여, 이런 걸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성공을 더 넓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삶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핵심은 재능으로 얻은 인기를 어떻게 깊이 있는 메시지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얻는 존경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비단 손흥민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좋은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자료는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의 말의 힘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손흥민 선수 같은 스포츠 영웅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어떤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